자, 우리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좀 이상하게 전환돼, 그죠? 자, 맥락 없어 좀 맥락이 전환이. 없어요. 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 흐름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게요.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다우 지수는 약보합. 어제는 강보합, 오늘은 약보합이고요.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결국은 네. 약보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0.8% 정도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가 1.5% 꽤 좀 크게 좀 하락한 건데 그러네요.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1.5 하면 우리가 그때는 급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맞아요. 민망하죠. 급락이라고 지금은 하기에는. 뭐 그냥 양호한. 체감으로는 뭐 거의 그죠, 그냥 그죠. 진짜 고압. 약보합이에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 한 달 동안, 한 보름 동안 반도체 지수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애들에서 그냥 맞아요. 약간의 그냥 차익 실현, 매물. 뭐 그랬던 의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얘기 준비하셨죠. 또 힌트를 뜨게 네, 오늘. 그래야 채널 고정하시죠. 네,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됐으니까 그렇죠. 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사실 간밤에 소비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지표가 좀 있었잖아요. 10월 소매 판매 하나 있었고 타겟. 예. 그래서 사실은 타깃. 그러니까 타깃이라고도 해서 한글 저도 표준어 표기법은 타깃이라고. 근데 예, 네이버에 예. 이게 타깃으로 해놔가지고 그렇죠. 저도 근데 그래서 막 왔다리 갔다리 너무 분명한 사실이 이거는 외래어 표기법이어서 네. 분명히 타깃으로. 우리 그럼 타깃으로 예, 할까요? 예, 예. 네, 이따가 제 예. 자료 보면 타겟이라고 쓴 거 있는데 예, 여러분 예. 그렇게 예. 이해해 주시고 TGT 그냥, 네. 그냥 와닿으면 되는 거죠. 예. 뭔 얘기를 하는 건지만 알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가 맞습니다, 중요합니까 우리한테. 맞습니다. 뭐 오탈자가 예, 예. 있으면 뭐 어때요? 돈 벌면 되죠. 무슨 그죠. 다 개식은 기식은 그럼, 뭐. 그럼. 근데 이제 사실은 외신 보도를 보면 뭐 이 타겟에 대한 뭐 실적 실망 이것 때문에 지수가 밀렸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우리 서학개미 중에서 타겟을 듣보잡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근데 왜라고 하는데 월마트는 어제 좋았는데 근데 타겟이 보니까 월마트는 이제 식료품 쪽 비중이 큰 반면 타겟은 뭐 가정용품, 미용, 장난감도 많아요. 장난감, 예. 완구, 뭐 가구 저희 집 앞에 있었는데 자주 가셨죠. 저희 애들이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타겟에 가서. 그리고 이 점포망도 전국적으로 예. 퍼져 있어서 실제로 소비 경기를 보기에 되게 좋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실망스럽게 나왔는데 어제 제가 밤에 기사 썼는데 사실 로스는 또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로스도 홈디포하고 비슷한 맥락이니까요. 어차피 건축 자재, 뭐 주택 관련 기기들, 그다음에 홈 인테리어 이런 것들 파는 데니까 네. 뭐 홈데포만큼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로스도 괜찮았죠. 좋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다 좋으려나 보다. 근데 완전 쇼크였어. 맞아요, 타깃은 맞아요. 완전 쇼크였어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경제 지표인 10월 소매 판매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엊그제도 뭐 연준 그 가계 부채 얘기 드렸지만 빚을 내서라도 카드를 긁어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소비를 쓰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소비 경기보다는 타깃이 가진 좀 애매한 포지셔닝, 예, 취리 업체 정도 되는데 애매한 포지셔닝, 그다음에 제품 라인업의 또 문제, 재고 소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의 좀 부재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영향을 미치지 오히려. 않았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네, 네. 예. 그래서 일단 시장은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뭐 진짜 타겟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즘 그냥 방향성 없는 그렇죠. 그냥 계속 괜히 우리가 줄다리기. 타겟으로 삼는 거죠. 그래. 예. 뭔가 잡아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표정 봤어. 순간 얼굴 경멸하는- 굳어졌다 웃었는 거 보셨죠? 경멸하는 듯한 경멸은 표정이었는데. 아니에요. 예, 자, 예. 그럼 우리 소비 경기 좋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소매 판매 보시죠. 지표부터 예, 예. 좀 볼게요. 예, 예. 네. 예상보다 너무 양호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검은 점선 차트 이제 띄워주시겠죠? 네. 검은 점선이 바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소매 판매. 그다음에 붉은색 점선이 전월 대비입니다. 이게 표시는 잘 안 나지만 붉은색은 끄트머리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사실 우리가 소비 경기가 꺾인다고 얘기한 게부터 올 초부터인데 사실은 그 옆으로 그냥 전월 대비로는 계속 옆으로 그냥 기고 있는 거죠. 뭐 전년 동월 대비로도 오히려 뭐 한 7월까지는 계속 오르다가 지금 이제 약간 완만하게 내려가는 모습인데 그래도 뭐 여전히 너무 월가 전망에 비해서 양호하다라는 거고요. 소매 판매 지금 전월 대비해서 1.3% 늘어났고요. 이게 9월 이제 조정된 게 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좋았고 월가 전망치가 1.2였으니까 그걸 넘어섰다. 그래서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소매 판매 전년 동월비도 8.3. 이게 이제 9월에는 8.6이니까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거고요. 자동차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9나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게 CPI로 봐도 휘발유 가격이 7%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소매 판매량이 늘었던 거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봐도 소매 판매는 0.9. 그러니까 9월에 0.6이었으니까 뭐 소비 회복, 소비 지출이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소비 경기를 가장 많이 탄다고 얘기하는 게 레스토랑 술집이거든요. 바앤 레스토랑인데 이 세부 지표로 이게 보면 소매 판매가 1.6%나 증가했어요. 이게 너무 양호해요. 그래서 사실은 돈 없으면 뭐 저거부터 생필품은 사지만 술집 가고 외식은 줄이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지금 너무 양호하다. 그래서 야, 이거 아침에 요 코멘트를 한 이코노미스트가 있더라고요. 레스토랑하고 바를 보니까 소비 판매가 너무 좋다. 맞아요. 그래서 소비 경기는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폴 애슈워스라고요. 캐피탈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소비자들 여전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 정도라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아주 완만한 형태가 올 거고 미국 경제는 연착륙 가능할 거다. 그래서 소비 지표로 보는 미국 경제는 적어도 극심한 경기 침체나 경착륙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뭐 이거 확신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경기 되게 좋았고요. 소비 네. 경기 좋았고.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도 다양한 멘트들이 좀 나왔는데 약간 조금 엇갈렸죠. 네, 많이 엇갈린 것 같아요. 조금. 그것도 봐주세요. 월가요? 저는 연준 준비했는데 먼저. 제가 월가라고 그랬나? 네, 연준. 맨날 내가 말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묻고 다녀. 미치겠다. 그러니까요. 네. 연준 두 분의 멘트 좀 정리했습니다. 네, 메리 네. 데일리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이 화살표 모양 있죠. 이쪽 여자분. 분이에요. 긴축이 중단되기 전까지 최종 금리 4.75에서 5.25까지 올려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전도표가 4.6 평균이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높게 지금 잡은 거고요. 지금 연준 기준금리가 4.0까지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25bp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꽤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특히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그 중단하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직은 속도 조절에 초점이 있지 금리 인상 중단은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중단은 없다. 인상은 계속하되 속도 조절만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소비자들이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지출을 조금씩 조정하려고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출발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발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근원 인플레 뭐 둔화된 부분 지난 CPI에서 그건 약간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좀 호키시한 면을 그래요, 계속 맞아요. 유지했다라는 거고요. 월러라고 연준 이사입니다. 이분은 경제 지표가 받쳐주는 한 긴축 속도로 늦출 생각이 있다. 그것도 곧 늦출 생각이 있다라는 거고요. 12월 FOMC에서 50bp 인상을 더 편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10월 CPI 반가운 추세로 변화가 된 것 같은데 그거 한 단만으로 과도한 해석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 지속되기를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기를 희망하지만 정책은 이런 희망의 근거에서 펼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다음번 PCE 물가 이게 이제 이달 19일인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이거 발표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이죠. 여기 나오는 거 보고 12월 FMC를 결정을 하겠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나는 유보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얘기한 것 느낌이네요, 같아요. 진짜로. 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증시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숏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긴 여러 가지 얘기 준비 안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숏 커버링에 의한 반등일 뿐이다라는 이제 의견을 낸 분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호 두사니스키라고요. S3 파트너스 헤지 펀드인데 주로 공매도를 계속 분석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최근 상승세는 숏커버링에 의한 상승세일 뿐이고 지난 한 주에만 숏커버링 물량이 220억 달러였다. S&P 500 내에서. 그래서 뭐 규모가 엄청나죠. 단 기관들은 대체로 단기 바닥은 조금 공감하는 듯한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세에 의한 시장 상승이 아니고 숏커버링에 의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기대를 갖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좀 취했고요. 그러니까 증시 반등하니까 빨리 그렇죠. 이거를 갚기 위한. 예. 네. 에릭 존슨이라고요. 이분은 이제 캔터 피츠제럴드의 이제 주식 파생 대표인데 이분은 조금 더 네거티브하게 본 것 같아요. 헤지 펀드가 지금 숏커버링 하고 있어서 그게 매수로 잡히는 거지. 뮤추얼 펀드는 지금 거의 매수 안 하고 여전히 현금만 계속 갖고 있어. 이거 우리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말까지는 그나마 그럭저럭 쇼커버링에 의한 반등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데 아직 기관 투자가들 만나보면 강세장 배팅하는 쪽 거의 없어. 그렇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사실 너무 크다. S&P 500 내년 추정 대비해서 PR이 지금 18배인데 이게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뭐 10년 평균이 13배 이거밖에 안 되니까요.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그나마 연준이 이제 피벗하거나 금리 인상 멈추거나 또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푸는 부분 이게 호재가 있어도 S&P 500 지수가 4,100을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걸 마지노로 보는데요. 그나마 이제 여기서 그 코멘트 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파란색이 S&P 500이 올라간 부분이고요. 흰색이 most shorted basket이라고요. 이게 그 기관들이 바스켓에 주로 이제 그 숏 포지션을 많이 담고 있던 종목들 상승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 들어서 언더퍼폼 됐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 폭이 좀 가파르져서 숏커버링이 되면서 거의 이 두 개 갭이 엄청 맞아요. 컸다가 이제 거의 다 따라잡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여전히 시장은 숏커버링에 의한 상승세로 그렇지.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힘이 좀 실린다고 블룸버그가 어제 분석 기사로 요거 썼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제가 따왔고요. 네. 하나는 빅숏의 주인공입니다. 빅숏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화 빅숏 지난번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 MBS 가격이 폭락하는데 배팅해서 떼돈을 번 사람이죠. 마이클 버리라고 영화로 만들어졌던 그 실존 인물입니다. 지금 이제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를 직접 만들어서 CEO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공매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작년 말에는 그 테슬라 공매도를 이제 다 풀었잖아요. 테슬라 계속 공매도 때리다가 포기할래. 테슬라는 그냥 포기할래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제 자기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딱 한 줄 문장을 올렸어요. 내가 얼마나 숏을 많이 갖고 있는지 당신들은 모른다. 이런 왜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인가? 근데 이제 사실은 숏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그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포지션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장 전체에 무슨 숏을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종목이나 업종의 숏을 가지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문장만 가지고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사람 멘트를 제가 좀 따왔어요.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들. 지금 상황은 치솟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가 눈에 보이고 시장 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이런 상황이 마치 2008년도를 보는 것 같다. 마치 비행기 사고가 나기 전에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다. 너무 불안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 개인들은 팬데믹 때 늘어났던 돈 때문에 중독적으로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곧 줄어들 거고 기업이 대규모 이익 압박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FTX 사태가 터지니까 가상자산 시장 그나마 난 믿었는데 이것까지 스캔들이 터지면 이제는 금밖에 상승 랠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최고의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시장이 다 불안하게 갈 거라는 이제 시그널을 계속 줬던 거고요. 어제 이제 동시에 이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가 갖고 있는 포지션 포트폴리오 공개가 됐어요. 지분 공시를 네네네.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지난 2분기에 메타, 알파벳 이거 전부 다 팔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신규 편입한 종목이 5개였어요. 근데 5개가 다 스몰캡, 미들 스몰캡만 지금 담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는 좀 힘들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담았나 봤더니 큐레이트 리테일. 이게 미국에서 홈쇼핑 채널 2개를 가지고 있는 업체더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CJ 홈쇼핑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소매 업종에서 조금 사이즈가 작은 회사를 신규 편입을 제일 많이 했고요. 이걸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종목으로 편입했고요. 코어 시빅이라고 교도소 관리 업체입니다. 이 경기가 어려울 때 교도소 예. 그래서 교도소 관리 민간 업체인데요. 이 코어 시빅 주식을 또 3등으로 세 번째로 많이 갖고 있고요. 로켓 엔진 추진 업체입니다. 에어로젯이라고요. 요거 이제 지분을 신규로 또 담았고 전통적인 좀 경기 방어주 로 꼽히는 통신업종에서 차터 커뮤니케이션, 그다음 리버티 라틴 아메리카 이 두 종목을 통신업체 주식을 또 신규로 보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굉장히 방어적으로 지금 포지션을 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경고가 진짜 개인 네. 투자자들에게 난 이렇게 보니까 당신들 참고해. 지금 이렇게 불나방처럼 가지 마. 이런 건지 아니면 지수가 자꾸 오르니까 내가 이 멘트 줘갖고 시장을 흔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건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후자이길 바랍니다. 그냥 비양심적인 예, 그렇죠. 걸로 예. 그게 더 우리에게 나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불안하네요. 또 예. 많이 잘 베팅을 해서 성공을 했던 그렇죠. 투자자가 또 이런 말을 맞습니다. 하니까 불안하긴 합니다.